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상위 거래소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JP모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은본위 제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근본위제, 뭐 은본위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브레튼 우즈부터 근본위제로 인해서 사실 달러가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석유도 있고요, 물론.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은본위제도 사실상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은복본위제도 했어요. 금은복본위제라는 거는 금과 은을 같이 이제 믹싱해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본위제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달러에 대한 시스템이 좀 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새로운 뭐 위기 이후에 이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전환이 된다면 아마 그 이후에 기존의 가치에 대한 담보를 구현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돈이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화폐라는 것도 사실 종이에 찍힌 돈이잖아요, 숫자.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에 돈의 가치가 매우 낮아졌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달러를 발행하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진 것도 맞지만 점차 뭐 현물 자산 기반인 금과 은의 가치는 점차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고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진짜 돈은 저는 금과 은이다. 결국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금과 은을 어떻게 담보로 해서 하거나 그래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대중에게 좀 더 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은본위 제도에서 왜 잠깐 넘어가냐면 일단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JP모건과 워렌 버핏에서 나와요. 사실 JP모건이 엄청 오래전부터 은을 매집을 했었어요. 엄청 많이 매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은값과 금값이 굉장히 상승치를 보여줬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장의 틀을 본다면 주식, 금은 뭐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까지 상승을 많이 해줬죠, 여러분. 근데 뭐 이전에도 여기도 내용 나온 것처럼 뭐 금은 복본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시기를 지나가서 보면 JP모건이 10년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 창고에 보관된 은의 절반에 해당되는 1억 6천만 온스에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기사가 언제냐면 2020년 7월 16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코로나 균열로 보이는 달러 체제의 위험을 해제하고 은실물에 기반한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없고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금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워렌 버핏도 무슨 이유에선지 은투자에 적극적이다. 워렌 버핏도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현물로 좀 바꾸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기사가 되게 핫했었는데 그래서 JP모건 주식을 대규모로 매집하는 방식으로 뭐 은행 베팅 중이다. 뭐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거는 제가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이 JPN 코인과 분명히 이 은의 매집 간에 연관 관계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과거에 만약에 금은 복본이제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금본이제, 은본이제가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좀 해석을 한다면요. 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이 전쟁, 베트남 전쟁 여러 가지 그 패권을 지휘를 하면서 금의 창고, 금의 현물 기반의 창고가 실제로 금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본다면 사실 이전 영상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도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제 영상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도 있지만 좀 나중에 보셔도 되는 영상들도 많거든요. 일단 다시 설명드리면 외환 보유고 1위인 중국 금 비중은 2.5%, 금 보유 순위 7위다. 그래서 2019년 5월 글로벌 중앙은행 금 보유고 순위 기준에 보면 미국, 뭐 독일, IMF, 뭐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있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 뭐 러시아 뭐 등등 이런 국가들이 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중국이 올해 상반기 74.03톤의 금을 매입했고 6월 한 달 사이 만에 41톤을 사들였다. 그리고 6월 말 1926톤 약 1927톤 정도 되죠. 그리고 2018년 12월 이래 연속 7개월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요. 수천 년 동안 지위를 일치하는 거는 금과 은이었죠.
그중에 금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지폐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런 걸 여러 가지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영상 나중에 모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의 등장도 사실 16세기에 금은을 보관하면서 그 증서가 현대은행의 원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은행이. 결국에 이 금과 은의 지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는 분명히 JP모건이나 이런 중국 또는 거대한 그런 국가들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JP모건은 왜 은을 매집했을까? 그리고 JP모건은 왜 JPN 코인을 통해서 달러 기반의 가치를 1달러 기반의 1JPN 코인의 가치를 부여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JP모건은 왜 이 JPN 코인을 통해서 다른 자산들을 연결을 시키려고 할까? 이거를 좀 본다면 중국이 금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CBDC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이 설명드리면 오늘 내용은 한 2번 정도 보시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꼭 필수라고 좀 강추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금본위제를 통해서 달러의 지위가 굳건히 유지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얘네들은 지금 막강한 기술, 특허, 특히 뭐 5G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금 CBDC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려고 하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전부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수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왜?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그 국가의 힘과 그리고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그 패권국이 되겠죠. 그걸 사실 메리트로 삼고 중국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에 대해서 나중에 금이 중요하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금에 좀 비중을 중국이 두었다.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JP모건이 은을 대량으로 매집한 거는 금도 그렇고 은도 한정적이지만 과거에 미국이 전쟁하거나 여러 가지 뭐 금을 사용한 그런 사례와 지금 JP모건이 사실 금도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좀 트러블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대안을 은을 선택한 게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4차 산업, 특히 뭐 태양광 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은은 뭐 귀금속에도 사용되지만 뭐 녹슨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열 전도율이 높죠.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돼요. 특히 4차 산업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 은의 사용처가 점차 증가가 되지 않을까. 특히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은의 관심도가 높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을 좀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금이다. 하지만 저는 금과 은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유 자산 대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10%나 뭐 20% 나중에 얘네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몰라요.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고 결국 음본이제나 금은 복본이제 통해서 새로운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그런 시스템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암호자산이 뭐 세계 기축이 된다. 또는 뭐 XRP가 기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폐가 된다면 지금 환율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고정적인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차라리 달러를 기반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JPN 코인과 같이 유사한 것들이 경쟁을 무수히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화폐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업그레이드된 화폐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그냥 디지털 화폐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나중에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각종 실물, 자산 또는 여러 가지 돈이 되는 산업에 사용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왜냐하면 뭐 화폐에서 뭐 카드도 되고 뭐 삼성페이도 되고 뭐 QR코드 시스템으로 되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이런 것과 유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내가 은을 매집한 것처럼 은본위제를 통해서 가치를 담보로 하고 거기에 따라 1달러 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네의 매집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은본위를 통해서 1달러에 대한 가치를 다시 구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본다면 DID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신원 인증이잖아요.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편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지금 경제는 좋지 않지만 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돈의 자금처를 투명하게 하고 더 원활하게 이제 공급하기 위함이겠죠. 이것들을 진행한다면 자기들이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로 불분명하게 흐르는 자금의 출처도 알 수 있을 테고 좀 더 뭐 세금적인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로 본다면 국가는 결국 국가 간의 국가를 본다면 서로 뭐 무역이나 이런 경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돼야 되고 국가는 결국 국민을 통해서 또 세금을 걷죠. 그걸 통해서 뭐 SOC나 이런 산업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R3 나는 R3를 안다 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빠르게 마지막에 진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여러분? 복잡하죠? 뭐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요. 큰 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더리움과 JP모건의 관계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JP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지금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블록체인.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진행하려는 것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쿼럼에 대한 설명과 JP모건, JP엔코인과 JP모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코인베이스, 뭐 카드, 뭐 그리고 뭐 JP모건이 은을 매집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거시적으로 결합을 했다. 이 R3라는 건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뭐 개발진도 있고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엔터프라이즈로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R3를 통해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또 여기서 반복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암호 자산, 우리가 아는 크립토 커런시, 뭐 암호 화폐만이 아니라 이 산업을 본다면 제가 이전부터 설명드린 건설 및 유틸리티, 교육, 에너지, 재원, 음식, 환대, 의료 서비스, 보험, 자동차, 뭐 공공부문, 부동산, 과학기술, 뭐 텔레콤, 교통, 디지털 자산, 현금, 뭐 등등 레그테크도 나오죠. 이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과 앞으로 거시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제가 금과 은은 영상 채널을 만든 초기부터 되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금과 은이 진짜 동일하고 생각하는 이유도 말씀드렸고 아마 얘네들은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돼도 그 가치를 무시받을 수 없는 자산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차트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려서 오늘은 좀 큰 틀로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골드에 대한 가격을 보면요. 골드가 10년 전의 가격을 넘어섰죠, 여러분. 아무래도 요즘 내용들이 굉장히 핫한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잠시만요. 이 내용을 좀 닫아야겠어요. 골드 가격을 보시면 약 11년도 6월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지금 고점을 넘겨섰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때 기점 대비해서 아직 그 이전에 있던 고점들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얘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JP모건이라는 애들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 얘네들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졌으며 얘네들은 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과 기업과 연관이 되고 얘네들은 왜 또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냐를 좀 생각해보면 그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JP모건 내용은 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년도지?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 약 6월 정도 돼요. 달봉이니까. 그때에 대한 고점을 넘겨섰고, 금은. 근데 실버라는 건요? 실버는 이 실버 차트가 아니거든요. 실버는 아직 좀 멀었죠.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올라서 그려보면 아직 82%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은 이전에 있던 큰 고점을 랠리를 깨줬는데 은은 이상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금과 은의 상관관계는 마치 비트코인과 약간 메이저 알트 간의 상관관계가 되는데 보통 금값이 하락한 경우 은의 그런 하락 비율이 더 크고 금이 상승한 경우 은값에 대한 그 상승률이 좀 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디 갔지? 금은비 차트가 있는데 네, 금은비. 금은비도 관점에서 보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은은 충분히 저평가가 된 차트였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JP모건이 은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시장을 통제를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됐었죠. 아마 실버는 가격을 누르면서 얘네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은을 왜 이렇게 매집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은본이제와 금본이제, 금은 복본이제를 또 본 거고요. 자, 이제 총정리. 아주 쉽게 총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더리움과 세계 금융 기관인 JP모건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나중에 생태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JP모건 연준 설립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 연준이란 데는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은 매집량 대비 JP모건이 지속적으로 매집했다. 은을. 그리고 과거에 은분이제, 금분이제, 금은 복분이제 통해 가치를 구현한 자산, 그
그 파워, 그리고 이 1달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JPM 코인.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상용화되면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까? 그 두 번째, 더 많은 산업에서 이제 확장을 할 거라는 거죠. 아직은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이다. 테스트 단계라는 거예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B2B 할 거야. B2B. 기업 간 기업 할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 기업 간 기업 최종 고객까지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자는 지금 뭐 코인베이스를 이제 주요 파트너사로 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또 JP모건과 연관이 되죠. 그럼 얘네가 만약에 JPM 코인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자산에 사용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주식, 부동산, 달러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코인, 카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JPM 고객, 실버 가격과 금 가격, 그리고 워렌 버핏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러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근본위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달러를 기반해서 이 달러라는 것을 통해서 뭐 JPM 코인 이렇게 나오는데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지만 이 코인 생태계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좀 집중을 하자. 왜? 우리는 코인 투자라고만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통한 보험 산업 이쪽에 또 돈이 되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발굴처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보험 산업과 뭐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 무역 그리고 뭐 금융 등등 그 중에 여기서 나눠지는 게 암호자산, 뭐 디지털 에셋에 포함된 것 중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CBDC,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좀 다른 약간 JPM 코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앞으로 이런 자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다 사용이 될 건데 이제 그 중에 주축이 되는 얘네들이 JP모건이 은을 매집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단일 화폐 먼저 달러를 찍어내는 것 같아요. 뭐 달러가 망한다, 뭐 안 망한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달러로 가는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약달러 추가로 MMT는 저는 불가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달러가 망하게 될지 안 망하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더 영동이 되는 코인들이 플러스가 돼서 미국이 또 국권이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이 바람이 불어들지 모르죠. 네.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이 금융기관, 거대 기관 그리고 거대 투자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이 은을 매집하는 이유는 있겠죠. 얘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매집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분명히 가치가 있고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용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앞으로 얘네들이 운영할 system에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권한을 할 수 있다는, 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럼 그 권한을 가지게 되면 어디에 손을 댈까? 만약에 그럼 아마 이 화폐 시스템이죠. 그러면 은본위제 꼭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 은과 기반해서 은본위제나 또는 은과 관련돼서 같이 화폐와
어, 그런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봐요. 시너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중에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자산을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가시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었고요. 그냥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사 내용들을 같이 맞물려 설명드렸고, 뭐 코인 베이스와 뭐 비자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뭐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뉴스와 뭐 홈페이지가 아닌 더 디테일한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큰 틀로 본다면 JP 모건이라는 기업은 결국 뭐 이 화폐에 관련된 주도권을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는 것 같다. 근데 얘네들은 코인이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산업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보시면서 좀 내용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또는 나중에 또 이 채널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